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째. 그동안의 방역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클럽과 물류센터, 교회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지금도 잇따르고 있고 학교의 순차적 개학도 이루어졌습니다. 30일 동안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6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한 건강용품 판매업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최소 12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3개월간 서울 소재 상점 매출이 3조 이상 감소했습니다. 요식업과 쇼핑은 회복세지만 면세점과 여행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도 등장해 임대료와 중개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마포 농수산물시장 내 유통매장 임대를 18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사이 교회와 다단계 판매 행사장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코로나19 국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하루 사이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입니다. 네. 총 확진자는 11,668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대 안팎을 오가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만 3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 확산 기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어제는 인천에 소재한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온 데다 서울 관악구에선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용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최근 며칠 동안 산발적으로 이어졌던 감염 사례가 수도권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 특히 어제 발생한 관악구 다단계 업체 관련 확진 사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진행한 행사에 고령의 노인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번 감염에 더욱 취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어제와 오늘 사이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총 272명으로 집계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이 서울 소재 상점들의 매출 감소가 3조 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회복세도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소재 상점들의 카드 매출액 합계는 25조 9,081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1,880억 원, 비율로는 11%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업에서 약 7,400억 원이 감소해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큰 매출 감소를 보였고, 이어서 백화점과 기타 요식, 학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 감소 비율로 보면 면세점이 매출액의 약 91%가 줄었고, 이어서 여행사, 종합 레저시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별 매출액 감소도 지역 특성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삼성 일동과 신촌, 명동, 소공동, 종로 등 상업 및 업무 중심 지역에서 매출 감소가 컸습니다. 또한 매출 회복률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매출 감소가 컸던 한식과 백화점, 학원과 의료업은 점차 감소액이 줄어 지난달에는 지난해 대비 1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면세점과 여행사, 레저시설, 호텔 등의 감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3월 이후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매출 감소도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로구에서는 일명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장해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료를 낮추고 중개 수수료도 깎아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정규 기자가 그중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구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특별한 명판이 붙었습니다. 이름하여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을 운영하는 양동인 대표는 얼마 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하를 중재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개 수수료도 깎았습니다. 어차피 다 어렵고 하니 어차피 그래도 임대인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정도 있었더니 주인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게 월세가 90만 원짜리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깎아주겠어. 4, 5, 6월분, 3개월분.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이 다 하나같이 어려운데 수수료라도 좀 깎아가지고 임대인의 임차인한테 도움을 주면. 양 대표가 운영하는 착한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임대료 인하를 중재하고 수수료를 깎아주는 중개업소는 구로구에 55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지난 4월 21일 운영 이후 약 40일간 임대료 인하는 19건, 수수료 할인도 11건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성과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에 도움을 주시는 착한 중개업소를 좀 널리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같은 자영업자이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민 중개업소들. 코로나19의 충격을 이겨내는 원동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농수산물시장 내 유통매장이 논란이었는데 공단은 이 매장에 대해 무려 18년 동안 수의계약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유통매장 논란이었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마포 농수산물시장 내 유통매장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왔다는 것. 공단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지도 따져보지 않고 800여 평에 달하는 유통매장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18년 동안이나 진행해온 것입니다.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한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개 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18년 동안 수의계약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통매장의 재임대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유통매장은 임대에 쓰고 있는 부진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1,600만 원. 유통매장 전체 임대료의 2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수의계약부터 재임대 부분까지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된 이유입니다. 이거는 구청이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마포구청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한 겁니다. 한편 공단은 이 같은 유통매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임대료 현실화와 시설 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설 개선 또는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에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으로 낙찰을 시켜서.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가산금 철회와 관련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공단 이춘기 이사장은 법적으로 가산금 철회가 옳다는 판단을 했다며 철회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광진구의회도 광진구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3일에는 행정국과 복지국, 기획경제국 등 각국의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감사 담당관과 홍보 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감사 담당관에게 구민 감사제도 운영과 주민 합동 순찰 실태, 악성 민원 대처 현황 등을 물었습니다. 또 민원 창구의 다양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진 홍보 담당관 감사에서는 군자역 인근 홍보 전광판 오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고 공무원 자료에 비문과 오탈자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광진구 행감은 이달 12일까지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노원구 지역 근린공원이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 부족했던 운동기구는 늘어나고 산책로 정비와 없던 분수대도 생기고 있는데요. 내 집 앞 힐링 공간이 돼주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한 근린공원. 한눈에 보기에도 잘 정비된 모습입니다. 평상에 앉아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는 주민부터 운동 중인 어르신까지 달라진 공원 환경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좀 있고 화장실 옆에 있고 하니까 별 불편함 없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꺼려지지만 집 앞 공원은 비교적 관심 가는 곳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주민들은 공원을 몇 바퀴씩 돕니다. 어느새 찾아온 무더위. 학생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한낮 더위를 달랩니다. 지금은 저렇게 물레방아도 생기면서 물도 있고 시원해졌는데 그때는 아예 다 뚫려 있어서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거든요. 노원구가 주택가 주변 근린 공원을 대상으로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운동기구는 교체하고 산책로는 재포장합니다. 소풍 나올 수 있는 평상 데크를 설치하며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로 새 단장합니다. 역시나 이 공원은 결국은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저희가 곳곳에 다 배치할 거고요. 지금 구는 공원 보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의견인 만큼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음식점이나 기타 시설을 이용할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 위에 주차한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엄연히 불법 주차입니다. 광진구가 보도 위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와 보도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조성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턱을 낮춘 경계석을 지나 보도 위에 진입한 차량들. 상가에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로 가게 앞 등에 불법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도시설물이 파손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한의는 안 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요 큰 차들이 맡겨놓으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광진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량 출입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차량 진출입로 위 빨간색 블럭, 그 안엔 흰색 글씨로 차량 진입 금지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의 보도 진입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차량 진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볼라드를 설치했지만 상가 민원으로 인해 최근엔 없애는 추세. 대신 차량 진입 금지선을 통해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92%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데 찬성했고요. 그리고 한 76% 정도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차량 진입 금지선이 설치된 곳은 보도 위 주차가 많은 자양로와 중곡동, 구의동 등 모두 9곳. 구는 다음 달까지 지역 내 8개를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더불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꾸준히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흡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 인근 주민들까지 골목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기 때문인데 해당 도로 일부 구간은 올 초 금연구역으로까지 지정됐지만 흡연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옆 약국거리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골목 시작 전부터 190여 미터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면도로까지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약국들이 있는 길을 조금만 들어오면 주택가입니다. 금연거리로 지정됐지만 곳곳에서 흡연의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금연 표시가 붙어 있지만 흡연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목길 밑으로 내려가만 있는데 직원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까지는 안 내려가서 뒤에
더 큰 문제는 금연구역 경계선만 넘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오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금연구역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이 금연선을 딱 피해서 담배 피시기 때문에 저희 사는 곳은 흡연 냄새로 너무 곤욕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 구의원과 종로구청, 주민들은 병원 측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서울대 병원 안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도 상당수 눈에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내에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흡연 부스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는. 그래서 이 골목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연거리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종로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담배 연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각종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강동구의 대응책을 정리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코로나19 대응책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동구를 오가는 유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18개소에 한해 1시간 동안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합니다. 강동구 각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선 일부 지역에 한해 종일 주차를 허용하며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화물차와 택시, 택배 등 생계형 차량이 노상 주차를 할 경우에도 최대 30분간 단속이 유예되며 관광버스 등의 대형 버스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이 5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음식점 등 요식업 자영업자들에겐 1% 수준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부동산과 신용보증의 담보가 보장된 사업자에 한해선 무이자 대출 상품도 운용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이렇게 무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서 주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1.8%에서 0%로 인하해서 이자 부담을 낮췄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다 활용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강동구는 20개 수준에 머물렀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62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동구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중랑갑에서 3선을 달성한 서영규 의원이 딜라이브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3선으로서의 포부와 지역 현안 해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3선을 달성한 중랑갑 서영교 국회의원, 중진의 무게와 동시에 국민들의 성원을 실감한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법도 잘 만들고 예산도 잘 따온다. 정책도 서영교가 하면 통과된다. 지역에서는 서영교는 우리랑 똑같아. 옆집 아줌마 같아. 그리고 우리 선배님이야. 이러면서 함께 웃고 뛰고 생활한 것이 3선을 만드는 큰 장점이 아니었나. 이번 총선에서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서 의원. 교육 예산을 대폭 확보해 환경 개선과 스마트 학교 추진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실을 스마트 교실로 만들려고 학생들 1인당 태블릿 PC 하나씩 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학교에 스마트 체육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모든 걸 해결하면서 학교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역의 대표 수건 사업인 면목복합 행정타운과 관련한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와 LH 등 관련 기관과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올 연말 국제설계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그럼 그 땅 다 드릴게요. 현물 투자할게요. 네. 약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투자하기로 마지막 결정을 했고요. 지역 구민이 거는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하나의 큰 메카가 지역의 발전의 상징적인 메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각종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영교 의원의 대담은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에 딜라이브 지역 채널 1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강동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굣길 동행 도우미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집에 가는 동안 교통사고나 범죄 등의 안전사고를 겪지 않도록 초등학생과 구청 소속의 안전지도사가 함께 하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자세한 내용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동구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강동구는 개인 사정으로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가운데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대안학교 등을 다니는 청소년이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상당의 교통비가 지급되며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와 강동 청소년 놀이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마포구가 홍대 입구역 인근에 개관 예정인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1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함께 만든 출판, 문화, 디자인,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입니다. 모집 대상 입주 기업은 총 50개로 출판, 문화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입주 비용은 2인실 기준 월 평균 15만 9천 원 수준이며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는 피하게 되고 그렇다고 바깥 활동하자니 요즘 같은 날씨에 마스크가 더 답답하시죠? 이번 주말도 외출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적어도 밀폐되고 밀접하고 밀집돼 있는 이른바 3밀 시설은 피하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